네, 먼저 36쪽부터 좀 볼까? 36쪽에서 몇 번을 풀어볼까요? 3번?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를 3만큼 늘리고 세로를 4만큼 줄였대요. 그러면 가해야 가로가 뭐가 됐을까? 그쵸, x 플러스 3이 됐겠고 세로는요? x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4를 곱해가지고 요게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지. 그러면 얘가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2분의 1배 하고 같은 거잖아. 근데 처음 정사각형 넓이는 뭐죠? 가로도 x고 세로도 x였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렇게 넓이는 뭐라고? x랑 x를 곱해야죠. x제곱. 이게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그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2분의 1배 그랬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을 곱하면 그게 얘랑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식을 써야죠. 그쵸? 그럼 뭐 그 다음에는 양변에 2 곱하고 자 이거 괄호 두 개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쪽은 x제곱. 그럼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이죠? 그러면 6, 4에 마이너스 플러스 x는 6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에 맞는 x값은 6이 될 거고 그러면 재현아 이 x가 6이 나왔으면 이 문제의 답은 뭐라고 그래야 돼? 네? 알죠. 36이죠. 36이라고 해야죠.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처음 넓이. 자, 또 36쪽에 또 질문 7번? 7번 볼게요. 7번. 자, 7번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두 개를 뽑아가지고 빈칸에 띵띵 적었더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었다. 주용아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뭘 쓰란 얘기지? 어떤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을 쓰란 얘기지, 그지?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그냥 B하고 C라고 할게요. 이한테 익숙하게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판별식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는 0보다 어땠다는 거 아니지?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지금 이때는 A 값이 1로 지금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C 얘가 그럼 0보다 어때야 돼? 주용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치? 작아야 돼. 근데 여기서 두 숫자의 위치를 바꿨대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바꿨더니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었대요. 그러면 얘의 판별식을 써볼까? 얘는 D1이라고 할게요. 얘를 D2라고 하면 얘의 판별식은 뭐지, 주용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얼마가 됐대? 중근을 가졌으니까 얘는 0이랑 같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 가지고 BC를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식은 C제곱이 4B하고 같습니다 라는 식이니까 여기서의 얘를 만족시키는 B값이랑 C값을 찾아보면 몇 개 안 나올 것 같아. 어차피 지금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B를 1을 뽑았으면 C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지. 2 그치? 그치? 그래야 얘랑 같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B를 2를 뽑거나 3을 뽑거나 4를 뽑거나 다 C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누군가의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숫자가 이 숫자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 뭐 2의 제곱이가 되든지 3의 제곱이 되든지 4의 제곱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B값이 2거나 3일 때는 제곱수가 아니고
B 값을 만약에 4라고 하면 C도 같이 4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 조건에 어긋나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공을 뽑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B, C가 같이 4가 될 수도 없어. 그죠? 그럼 얘도 안 돼요. 그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B 자리에 5 넣어도 제곱수가 안 되고 6도 안 되고 7도 안 되고 8도 안 되고 9 넣으면 어때요? B에 9 넣으면 요거 36대잖아. 그치? 그럼 그때 C는 뭐라고 할 수 있죠? 6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9 집어넣었을 때 6. 자, 그래서 B 값이랑 C 값이 딱 지금 두 종류 나옵니다. 1, 2 아니면 9, 6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여기다가 첫 번째 판별식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조합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2냐 아니면 9,6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1,2를 여기다 넣어보면 B가 1인 거니까요. 1 마이너스 8 0보다 작죠? 만족되네요. 그쵸? 얘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얘를 넣어보면 9,6이 들어가는 거니까 9, 9, 81 마이너스 6, 4, 24 이건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만족하지 못하고 얘만 주어진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것은 1, 2가 되겠네요. 1, 2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였고 자, 또 36쪽에 또 질문. 민영이 숙제는 다 했고 당당한 거 보고 지각도 했는데 숙제도 안 해고 생각 없었구나. 잠시 시험 보고 생각 없었어. 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우리 검사합니다. 검사. 저번에 우리가 1, 2, 3강까지 검사했었죠. 이번에는 4강, 5강, 6강 4, 5, 6단원까지 검사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경민이가 제일 늦게까지 남았었는데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는 이번 주는 그때 몇 시까지 남았지? 6시? 이번 주는 누가 제일 늦게까지 남나 봅시다. 어서오세요. 소리 요즘 정기적으로 지각하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자, 36쪽에 더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재가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나오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고 할 때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풀 겁니다. 다시 교과서에 대부분 실려 있는 문제들이에요. 36쪽 없나요? 37쪽 8번. 자, 8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목공예가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액자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목공예가는 이 액자를 만들 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둘레 길이는 100이어야 된다. 둘레 길이가 10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더했을 때 이게 50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둘레가 100이 되려면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가로의 길이를 뭐 x로 잡아볼까요? 이걸 x로 잡으면 자, 세로의 길이 승우야, 가로 더하기 세로가 50이니까 얘가 x면 얘는 뭐가 될까? y라는 문자를 동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가로를 x로 이미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뭘로 잡아야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50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한 질문이야. 너랑 나랑 사탕을 10개 먹었는데 네가 X개 먹었으면 나는 몇 개 먹었니?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50이라니까. 그럼 얘가 X면 여기는 50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야지. 그치? 자, 그러면은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 민영아,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X괄호 50 마이너스 X. 자, 요것이 지금 넓이를 나타내는 식인데
그 넓이가 650이 되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지? 근데 명재야, 지금 우리는 여기서 x 값이 얼마인지 찾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x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걸 찾고 싶은 거야. 그지? 이 목공예가가 이 액자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긴 요 2차 방정식이 과연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써보면 충분해요.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하연아 뭐 쓸까? 판별식만 써주면 됩니다. 분배해서 우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50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판별식만 써볼게요. 짝수 공식 쓸 수 있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계산하면 더 편할 것 같아. 재현아 판별식 쓸 거예요. 50의 제곱 빼기 뭐 해야 돼? AC 그러니까 얼마죠? 150이죠. 지금 짝수 공식 쓴 게 아니라 그냥 판별식 쓴 겁니다. 네. 얼마죠? 3,400. 아닙니다. 왜요? 4AC 아니고. 그래 4AC 어떻게 3,400이 넘어? 아. 2,600. 자 어쨌거나 50의 제곱에서 2,600을 빼면은 이거 0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작아요.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요 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실근이 없어. 해를 구해봤자 허수밖에 안 나와. 허수. 근데 허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x값을 허수로 해서 이걸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실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액자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액자를 만들 수 없다가 답이죠.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실근이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래서 실근이 없으니까 이런 액자는 만들 수 없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37쪽의 질문. 재현아 이거 손 떼고. 몇 번 해볼까요? 37쪽에. 주영이 질문 없어? 12번. 12번.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두 수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 x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까? 3이고 알파 베타는 뭘까? 1이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1과 베타 제곱 플러스 1 요거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고 싶으니까 그치? 우리는 얘네 둘의 합과 곱이 필요해요. 그쵸? 요 두 개의 합과 곱.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곱이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제곱 플러스 1이랑 이렇게 곱한 게 곱이잖아요. 그죠? 하나씩 찾아볼까요? 자, 요걸 찾으려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필요한데 하영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아니야 마이너스 뭐 붙고 여기 제곱 제곱하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일까 이거? 9 마이너스 2 그래서 7이죠. 자, 요 부분 찾아냈어 지금. 요 부분을 계산했더니 얘가 7이 나왔어요. 그럼 7에다가 2를 또 더한 거니까 합은 9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곱을 찾기 위해서 곱은 병민아 한번 전개시켜 주세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좀 전에 찾았지? 요게 얼마였죠? 7이었죠. 요거 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알파 베타를 그냥 뭐 해버리면 돼요? 그대로 제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제곱해봤자 얼마? 1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7 플러스 1이니까 이것도 9네요. 되지? 정재현 네. 합이 9고 두근의 합이 9고 두근의 곱이 9인 2차 방정식 어떻게 써야 돼?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9x 플러스 9는 0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방정식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있으면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37쪽의 질문. 혜원이 질문 없니? 그 다음에 하윤이 없고? 질문 없어요? 솔? 질문 없어? 숙제는 다 했니? 얼마나 했니? 또 봐야지, 또 눈으로 한번 봐야지. 5일 전에 내 숙제를 얼마나 했나. 됐어? 여기도 들어오면 몰라서 못한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는요 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금요일까지 수업을 해야 됩니다. 원래 월수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 지금 10번 수업을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7번째 수업이거든요. 오늘 7번째, 8번째, 금요일 9번째,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10번째에서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3.1절 아닌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을 3.1절 날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게 낫잖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추가로 하면 딱 원래 우리 계획대로 10번 수업을 마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 날도 수업을 한번 할 거라는 거. 시간은 똑같고요. 이번 주는 월수금 3번이다. 이렇게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3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수요일 날에 이제 교재 검사할 겁니다. 4강, 5강, 6강에 대해서 교재 검사할 거니까 밀려 있는 사람들은 수요일까지 쫙 다 끝내 오세요. 자, 38페이지 볼게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서 여러분 그 주간 테스트 본 거 보면은 이 부분을 까먹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간단한 문제들이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을 틀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잘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재현아, 네. 안경은 너 어디 아파? 아니요. 너 왜 그래? 정신이 없어요. 정신.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위로해줘야 되냐? 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보다는 화를 유발하는 말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턱 깨지 말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인데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축의 교점의 x좌표, 이거 뭐 길게 썼지만 우린 이걸 딱 줄여가지고 주용아 뭐라고 부르지? 2차 함수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모르면 맴매 맞아야지 이거. x 좌표 땡. 절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x절편이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리면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데가 두 군데 있잖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그치? 요런 데의 x좌표들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부르고 그 x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알파, 베타라는 게 하영아, 방정식에서는 뭘 나타내는 문자죠? 방정식의 꼭지점이었어. 아니요. 2차 방정식에 뭘 나타내는 문자죠? 모르겠어요.
알파 베타가 맨날 뭘 나타내요? 글씨를 너무 못 썼어? 근 2차 방정식의 근 또는 2차 방정식의 해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알파 베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단원 하면서 엄청 많이 얘기했던 건데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원래 이 알파 베타가 근을 나타내는 문자잖아. 그러니까 이 x절편도 요런데 다 알파 베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거처럼 x축하고 두 번 만났다는 거를 영재야 우리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을 써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죠.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은 0보다 어떨까 확실하게? 크겠지? 왜? 두 번 만났다는 건 실근이 몇 개 있다고 같은 말이야? 실근이 두 개 있다고 같은 말이니까 요 2차 함수의 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자, 요런 2차 함수를 만났다면 민영아, 요 2차 함수의 판별식은 어떨까? 0이랑 똑같겠지. 그치? 왜냐면 한 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이건 마치 중근을 갖고 있는 상황과 다름이 없죠. 그쵸? 그래서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인 거고요. 자, 만약에 어떤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얘가 x축하고 요런 관계였다. 승우야, 요런 2차 함수는 판별식을 구해보면 0보다 어떨까? 0보다 작죠? x축과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안 만났다는 건 실근이 있는 거랑 같은 거야? 없는 거랑 같은 거야? 실근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렇게 풀어버리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판별식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어디로 볼록하냐? 어디로 볼록한지 a 값을 알고 있으면 2차 함수의 모양을 여기 있는 6가지 중에 한 가지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죠? 6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는 2차 함수의 모양을 딱 특정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한 말을 이해했는지. 자, 번호를 붙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1번 첫 번째 질문 소리한테 한번 물어볼게. 2차 함수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소라 요 녀석의 a 값은 0보다 작았고요. 요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컸어요. 그러면 1번부터 6번 그래프 중에 몇 번 그래프가 나올까요? 4번. 그렇죠. a가 0보다 작았으니까 어떤 모양이어야 돼? 위로 볼록해야지. 그치? 위로 볼록한 4, 5, 6번 중에 골라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컸으니까 x축이랑은 몇 번 만나는? 2번 만나는. 그쵸? 그러면 4번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지? 이런 판단이 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재현이 a는 0보다 컸고요. 판별식이 0이랑 0보다 작았어요. 자, 몇 번 그래프 나올 거야, 재현아? 네, 턱 깨지 말고 몇 번 그래프 나올까? 제 생각은 말이죠. 이제 그거죠. 답만 얘기하세요. 쏠려. 3번. 3번. 그쵸? a가 0보다 컸으니까 어때야 되고? a가 0보다 크다는 무슨 뜻이고?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골라야 되겠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이랑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되죠? 그러면 3번 그래프가 되겠지. 자, 서영이 한번 물어볼게요. 서영이 a가 0보다 작고 서영아 판별식이 0이랑 똑같아. 그럼 몇 번 그래프 나올까 서영아? 몇 번? 5번. 그렇죠. 5번 그래프 나오겠죠? 위로 볼록하면서 판별식이 0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그래프. 맞죠? 자, 서진이도 물어볼게요. a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도 0보다 커. 서진아 몇 번 나올까 그러면?
몇 번? 자, 손으로 찍어봐. 어떤 거 나올까? 요 개 중에. A, B 여기가 크고, 그렇죠. 1번 그래프가 나오겠죠. 1번. 자,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6가지 그래프 중에 어떤 건지를 탁 특정할 수 있다. 그지?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요 내용을 약간 더 한 번 더 심화시키면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다. 그랬을 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이 직선은요 만나는 점이 생길 수도 있고 섞이지 말고 재현아 만나는 점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그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역시 또 판별식으로 대답할 수 있죠. 판별식으로. 기억나죠?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하고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 민영아,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이 뭐였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이렇게 등호로 양변으로 놔줄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그렇죠. 요렇게 그냥 요거랑 요거를 똑같다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었고 이 식에서 민영아 얘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판별식을 써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하고 요 직선은 어떻게 만난다? 골라봐. 안 만난다, 접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중에 뭘까?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죠? 요거처럼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접하는 상황이면 판별식이 0이고 안 만나는 상황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다 비슷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찾는 건 이따 문제로 해보고요. 자, 39쪽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9쪽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a, b의 값은 뭐냐 라고 했는데 재현아 턱 깨지 말고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이 이차함수의 뭐니 재현아 턱 깨지 말고 뭐죠 이게? 네? 이게 뭐죠 이 이차함수의?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잖아. 그걸 뭐라 그러죠? x절편, 그치? x절편이 지금 얼마하고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3이죠? 근데 x절편은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뭐라고 똑같다 그랬죠? 네? x절편,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무엇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실근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2차 함수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인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식을 우리 찾을 수 있잖아. 얘네들의 뭘 이용하면? 합곱을 이용하면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만데? 자, 그럼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불러봐. x제곱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인 거고 요거를 그대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이게 2차 함수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요 2차 함수는 식이 요렇게 생길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용 i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고 더하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쵸? 네, x절편이 실근하고 똑같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두 문제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두 개 풀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다들 잘 풀었어요. 답은 30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문제보다 한 가지만 더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도 요 지점과 요 지점 두 지점이 보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두 값을 x절편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x절편은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두 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다라고 생각하면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요렇게 생긴 거냐? 라고 하기에는 얘가 지금 요거 요 a, x제곱 앞에 붙어있는 a라는 애를 아직 모르거든요. 재현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였죠. a를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만 붙이면 합곱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요렇게 붙인다고 했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자, 이렇게 괄호를 쳐서 a 값을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a를 찾아주는 겁니다. 서영아, 여기가 몇 컴마 몇이니? 좌표로 따지면 0, 마이너스 2입니다. 그치? 그럼 얘를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건데 승우야 불러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요거부터 요걸 대입을 했어. 마이너스 2는 x 지금 얼마 넣는 상황이죠? 0 넣는 상황이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마이너스 2 a만 남네요. 어차피 a가 얼마야 그러면? a가 어차피 1이네. 그치? a가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요렇게 없애도 되겠네요. 이렇게 없애도 되겠죠? a가 어차피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는 a 값, b 값, c 값을 1, 1,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요거를 0,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a 값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로 내려갈게요. 아래 문제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하도록, 자, 민영이 x축에 접하도록 딱 보니까 뭐가 떠올랐어? 가해야 뭐가 떠올랐어?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판별식이 뭐다? 0이랑 같다가 떠오릅니다. 민영아 떠오르니? 자, 그럼 네가 불러줘. 판별식의 짝수 공식 불러주세요. 짝수 공식이 뭔지는 알죠? 자, 정신 차리고 다시 불러주세요. x의 개수가 뭐지 지금?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짝수 공식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 k의 제곱 그 다음에 민영아 봐봐 이렇게 생겼지 그지? 이렇게 생겼지? 자 A, B, C 불러봐.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야 불러봐. 1, B는 뭐야? 마이너스 2K, C는 뭐야? 자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 해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뭐예요? K제곱 빼기 여기가 뭐라고? 2K제곱 그러니까 괄호를 칠 거야? 아니면 분배를 시킨 거야? 괄호를 칠 거야 이렇게?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4K 자 그럼 괄호 풀어주면 뭐예요? 그러니까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판별식인데 얘가 어때야 된다고? 0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치? 자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이제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부호 바꿔서 푸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곱해가지고 요렇게 부호 바꿔주고 재현아 이거 풀면 뭘까? 턱 깨지 말고 1, 5의 부호가 누구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K값은 뭐뭐? 1 또는 마이너스 5겠죠? 네 그래서 K값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맞죠? 이걸 그러니까 보면 1분 만에 1분이 뭐야?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X축에 접한다 보자마자 판별식 0이다. 그럼 판별식 바로 쫙쫙쫙쫙 나와서 계산돼야지. 그지? 우리 판별식 뭐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닌데 버벅버벅 하면 안 돼. 자, 밑에 두 문제 2-1번과 2-2번. 자, 해보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접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냥 판별식 써가지고 k-1의 제곱 마이너스 4 괄호 k제곱 플러스 k-2가 0이다 라고 놓고 풀어버리면 되죠. 그죠? 그렇게 풀면 k값이 소라 뭐뭐 나왔니? 마이너스 3하고 1이 나왔죠?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옆에 2-2번 문제 봅니다. 요거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제 판별식이 하여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2도 붙어 있어. 턱 깨지 말고 재현아. 판별식의 짝수공식 불러봐 니가. k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게 판별식이지. 턱 깨지 말고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뭐라고? 크다. 0보다 어떻다고? 크다. 그치? 자, 전개시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7. 자, 그러면은 k제곱 사라지니까요. 계산하면은 2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 범위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정수니까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그려보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는데 k는 그것보단 커야 돼요. 커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여기 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요 범위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정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치? 판별식에 대한 문제들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풀어줘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직선이 등장해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등장하는데 얘네들이 만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는 교점을 찾는 식으로 시작해야 되겠지. 민영아, 교점 찾는 식이 뭘까? 불러주세요. 요거지, 그치? 맞죠? 자, 그럼 넘겨서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재현아,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얘한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 여기서 뭐 써야 돼 이제? 판별식. 판별식 불러봐. 25 플러스 12 마이너스 4k 플러스 10.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자, 이것이 어때야 돼? 0보다 크다. 그쵸? 그러면 넘겨서 풀면 37이고 여기는 4k가 되는 거니까요. k로 4로 나눠주면은 4분의 37. 4분의 37이면은 9보다 좀 큰 거네요. 그죠? 9점 몇이네요. 9점 몇. 그래서 9점 몇보다 k가 조금 작아요.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니까 소라 몇 개일까? 9개가 되겠죠? 1부터 9까지 되는 거니까 자연수 4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자, 네, 그러면 밑에 3-1번과 3-2번 둘 다 똑같은 순서로 푸는 거야. 교점 찾는 식부터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요렇게 정리해가지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네, 밑에 두 문제 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판별식만 써보면 K가 재현아 얼마보다 작다고 나오니? 네? 3-1번 문제 판별식 써봤더니 K가 어떻다고 나왔어? K가 마이너스
뭐라고요? K가 4분의 29보다 작다. 4분의 29보다 작다. 그치? 그럼 4분의 29가 뭐 7점 몇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부터 7까지 7개가 되겠죠? 7개. 자, 이렇게 풀면 되고 3-2번 해볼게요. 재현이가 해봐. 여기서 교점 찾는 식부터 쓰면 요렇게 되겠지. 안경 쓰고 고개 들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제곱 X 플러스 X K 마이너스 부호 얘기해주면서 플러스 K 마이너스 자, 그럼 요거에서 판별식이 지금 필요하죠? 판별식 불러. 그쵸? 분배법칙 하면 요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0보다 어때야 돼요? 작다.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만나지 않는다. 작다. 자, 그럼 여기다 13 놓고요. 4K를 넘겨버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로 나누면 K는 어떻게 돼? 4분의 13보다 크다가 되겠지? 4분의 13이면 대략 얼마야? 얼마? 3점 몇이죠? 그것보다 K가 크니까 K는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4. 그지? 네, 판별식 쓰는 계산에 있어서는 흔들리면 안 돼. 자, 내려갑니다. 밑에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4번은 이참수의 그래프와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 얘일 때. 자, 이거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왔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이런 말이 나왔죠? 그지? 승우 기억나? 기울기. 요렇게 1차 함수가 써 있을 때 1차 함수의 기울기라는 건 뭐 말하는 거지? 얘들아, 여러분들이 1차 함수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1차 함수를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때 명제야 m이 뭐다? 얘가 기울기다. m이 기울기.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n은 뭐다? 얘는 y 절편이다. 자,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 정도는. 그러므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썼으니까 승우야,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뭐가 1이라는 얘기죠? a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a가.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x 앞에 붙어있는 요 친구, 요게 1이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을 y는 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1이니까. 그지?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접한다. 접한다. 혜원아, 이 접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용하려면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 접한다라는 말을 보는 순간 판별식이 0이라고 생각나잖아. 근데 이 판별식을 써먹으려면 일단 무슨 식을 먼저 써야 돼? 교점 찾는 식을 먼저 쓰고 그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인 거잖아. 재현아, 턱 깨지 말고 손 내려. 자, 교점 찾는 식을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자, 요 직선 x 플러스 b하고 같다가 교점 찾는 식이지. 여기서 얘 판별식을 쓸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거 다 넘겨야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0입니다. 그지? 여기서 얘의 판별식을 쓰는 거지. 민영이 짝수공식 한번 불러주세요.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지금 0이랑 어때야 돼? 그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얘가 0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주용아 B값 뭐 나와? 그지? A 값은 아까 얼마였죠 이미? 1이었죠. 기울기였으니까 기울기 1이었죠. 그래서 B 값, A 값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B에서 A를 빼면은 마이너스 8, 네, 3번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다. 요것만 추가가 된 겁니다. 요것만 제자리에 잘 넣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두 문제 해봅시다. 여러분 그 4-2번 문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이런 표현이 나와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자, 요런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가 있던 자리에 x-k를 싹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함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 이런 의미가 되거든. 우리 2차 함수 할 때 했던 것처럼 x가 있는 자리에 x-k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그게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자, 우선 4-1번은 기울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예요. 재현아, 교점 찾는 식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자,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면은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로는 풀지 마세요. 헷갈리잖아. 굳이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풀 필요 뭐 있어? 나 같으면 이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다 넘기겠어요. 이쪽을 0으로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쓴다 라고 생각하면 4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b 값이 8이 나오고요. a 값은 아까부터 처음부터 a 값은 기울기 마이너스 2였죠.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4-2번으로 가서 4-2번은 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아까 잠깐 말해줬죠. x가 있던 자리를 x-k로 바꿔치기하고 풀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의 주어진 직선은 자, x 자리를 x-k로 이렇게 바꿔서 요 직선인 겁니다. 요 직선. 요 직선과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얘네 둘이 지금 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이번에도 교점 찾는 식을 써야 되니까 교점 찾는 식 둘이 같다라고 놔야 되겠네. 자, 밑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자, 이거는 전개시켜서 쓸게요. 3x 마이너스 3k 플러스 5가 되겠고, 자,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플러스 7 플러스 3k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재현아,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불러줘. 재현아, 판별식의 짝수 공식.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k. 요것이 0이랑 어때야 돼? 같다. 그죠? 같다. 그럼 마이너스 3은 3k랑 같은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죠? 2번. 자,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계산해서 계속 틀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지? 자기가 이런 문제를 틀렸어, 계산을 틀렸다면 내가 계산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다음엔 안 틀려야지. 그지? 비슷한 문제를 비슷한 계산해서 계속 틀려버리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죠? 자, 41쪽으로 갈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했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지금같이 특별한 범위의 제한 없이 그냥 2차 함수가 어디에서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이러면 승우야, 뭐만 찾으면 끝나요? 2차 함수의 무슨 점만 찾으면 돼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니 보통?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디서 최소값을 갖니? 이런 데서 막 최소값을 가질까? 어디서 가질까 그러면? 여기 무슨 점? 꼭지점. 그치? 꼭지점. 2차 함수는 항상 꼭지점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에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만 알면 돼요. 꼭지점을 알겠다는 얘기는 승우야 무슨 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니? 표준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x제곱 앞에 붙은 거 없죠? 그럼 바로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여기다 바로 뭐 넣어주면 될까 승우야? 재현아 톡 깨지 말고 졸리면 서서 해. 플러스 4 바로 마이너스 4 해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6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현아 완전 제곱식 만들어. 요거 뭐야? x 마이너스 2제곱 뒤에는 뭐가 있고? 턱 깨지 말고 플러스 다시 플러스 몇? 4 다시 플러스 몇? 1 재현아 플러스 몇이냐고요? 1 아니에요? 어딜 봐서 이게 1이야. 4인가요? 아 6, 6, 6. 네가 이걸 만들면서 지금 어디까지 썼니 여기서? 이거 3개 쓴 거 아니니? 네. 아, 그럼 이거 2개 남았잖아. 아 2요. 꼭지점이 뭐야 그러면? 2, 그러면 지금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여기가 2,1란 얘기지? 네. 이럴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x는 2일 때 최소값이 답이 뭘까요 그러면? 7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거는 그냥 위의 문제처럼 표준형으로만 바꾸면 되죠. 그럼 y는 x-3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돼가지고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3,3인 겁니다. 요렇게. 그쵸? 그래서 a도 3, b도 3, 답은 9가 되는 거고. 자, 5-2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려우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가 3에서 최소값 4를 가진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꼭지점이 3,4라는 얘기구나. 그지? 이걸 보면서 먼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 상황에 맞는 식을 하나 쓰는 거지. 자, 원래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죠. a 한 다음에 x-3의 제곱 플러스 4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a가 얼마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문제에서 이미 요 이차함수 y는 한 다음에 x제곱 앞에가 1이라는 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승우야 여기서 a 자리는 그냥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요 자리 요 자리. 1이요. 요 자리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찾고 있는 요 함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함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딱 해주시면은 그냥 이 식이 문제에서 말한 요 식이랑 똑같은 거죠. 나는 요거를 전개만 시켜주면 되겠다. 자,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 되는 거니까요.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답은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2차 함수에서 표준형 바꿔야 되는 이 꼭지점 찾는 얘기가 나온 김에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요럴 때 많죠. 요렇게 돼 있을 때.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요 놈이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민영이 해볼까? 이거 어떻게 바꾸지 민영아? 이 괄호 어떻게 하죠? 그치 이렇게 하고 요 자리에다가 바로 얘에 대한 반의 제곱을 넣어주죠. 그래서 플러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바깥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y는 2 한 다음에 뭐가 돼요? x-1의 제곱 되고 그지? 요 친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요거 곱해져서 나가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2로 나갔고 얘까지 하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2괄호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치? 그러면 주영아 얘는 꼭지점이 어디고? 1,
1, 마이너스 1이고 어디로 블록한? 아래로 블록한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앞에 요렇게 요런 숫자가 붙어 있을 때는 요 숫자로 묶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이 이제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그치? 자, 한번 해봅시다. 나왔네. 방금 복습한 거 나왔네. 3 붙어 있어. 재현아 해볼게. y는 3괄호 어떻게 해야 돼? x 제곱 응. 마이너스 3 다시 한번. 마이너스 2 x x. 자, 그럼 바로 여기다 뭐 해줘야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그쵸.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바깥에 7 플러스 7. 자, 그럼 y는 3괄호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2는 7 응. 플러스 플러스 몇? 4 플러스 4. 그렇죠. 플러스 4. 자, 그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1,4. 어디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아래로 블록한 함수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시고 가운데다가 축만 표시해라. 가운데다가 띠리리리리리리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x는 1입니다. 그지?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라는 범위를 표시할 건데 이 두 값이 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값이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승우야, 마이너스 1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몇 칸 떨어진 거야? 그렇지, 왼쪽으로 2칸. 이렇게 왼쪽으로 2칸 떨어져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서영아 플러스 2면은 여기 1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몇 칸일까? 한 칸이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가지고 여기에 x는 2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범위 중에서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지? 하영아, 이 중에 제일 낮은 곳이 어디예요? 1일 때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고 그 값은 이미 알아요. 얼마죠, 하영아? 그지? 꼭지점의 y좌표니까 꼭지점의 y좌표 4겠고. 자, 제일 높은 데는 어디니, 하영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제일 높은 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 최대값이 얼마냐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어떻게 보면 돼? 집어넣어 보면 되지. 그치?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얼마 나오죠? 4, 3, 12, 16이 되겠네요. 그죠? 되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2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형 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간격을 생각하면서 딱딱 잘라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만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몇 번 해봤던 것들이니까 잘 따라서 다시 해봅시다. 두 문제 해봐. 6-1번 표준형 바꿔야죠. 지연이 해. y는 x 제곱 3괄호 x 제곱 플러스 4x 가로 플러스 16 y는 3괄호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벌써 틀렸잖아. 어? 어디가 네가 쓴 게 틀렸다고. 네 책에 써 있는 게. 아 할 수 있는 건데 왜 틀리냐고요. 꼭지점이 그럼 몇 컴마 몇이야, 지연아? 마이너스 2,4 그래프 그릴 거야. 어디로 블록하게 그려야 돼? 아 축의 방정식은 뭐죠? 마이너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끊을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자, 그럼 마이너스 3이면 얘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몇 칸? 1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1이면 얘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몇 칸? 어느 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3칸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최소값이? 4.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까? 1. 얼마예요, 최대값이? 33. 여기에 1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네. 얼마야? 33. 여기에 1 들어가면은 3의 제곱 9잖아요. 9, 3 27. 플러스 4. 30. 그럼 얘가 31이고 얘가 4니까 빼면 얼마예요? 27.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2번 해볼게요. 6-2번. 6-2번은 얘의 최소값이 5라고 했는데 일단 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봐야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자, 바로 여기다가 그냥 풀사마사 붙이면 되겠죠? 풀사마사 붙이고 플러스 k.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꼭지점이 지금 2, 마이너스 4 플러스 k거든? 그럼 내가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이차함수의 추계 방정식 여기가 지금 2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2인데 근데 0부터 3까지를 끊으라 그랬으니까 0이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2칸 이렇게 가가지고 x는 0. 3이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가가지고 x는 3. 자, 요렇게 놓고 생각하는 거니까 요거는 최대 최소값이 어딘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 민영아 여기서 최소값인데 지금 최소값을 우리가 요걸로 봤을 때 최소값을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치. 근데 그 최소값이 문제에서 몇이래요? 5라고 했네. 그치? 5라고. 그래서 얘가 5인 거니까 승우야 K는 몇이고? 9가 되겠죠? K는 9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대값인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0을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무 데나 넣어도 돼. X에 0을 넣으면 그 값이 몇이 나와요? 재현아 뭐 나와? 여기 X에 0 넣어보면? K요. K 나오죠. K? 그러니까 최대값은 K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K 값을 얼마라고 찾았어? 9라고 찾았어.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9가 되는 거죠. 그치?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뒤에 42, 43하고 뒤에 RPM 몇 쪽으로 되어 있니? 그 뒤에 81, 83. 네, 81, 83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앞에 교재 못한 부분 하시고 혹시 나는 41쪽까지 다 됐습니다. RPM까지 다 해가지고 41쪽까지 다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은 먼저 나와서 도장 받으세요. 그리고 앞에 거 풀면서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질문하셔도 되니까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20분 동안 열심히 하고 갑시다.